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뭐냐면요, 저희의 관련 뉴스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예, 그 덕분인지 저희의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원이란 통신사에서는요, 요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식상한 증권방송은 가라. 증권사 예능 컨텐츠 전쟁. 이제 저희가 예능인으로 불리나 봐요.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일단 뉴스원 소식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요, 증권사들이 주식과 경제를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예능 토크쇼 형식의 팟캐스트와 영상 컨텐츠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딱딱한 증권방송이 아닌 예능 형식을 채용해 고객에게 한 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자사 브랜드를 알리겠다는 목적이다. 이러면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요, 유안타증권은 지난 21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란 이름의 팟캐스트 방송을 선보였다. 기존 인기 팟캐스트, 저희가 인기 팟캐스트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진행자들과 협업해 진행하며 연예인 샘 오추리가 출연한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3개월간 업로드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방송하고 계신 분이시죠, 박종일 스마트 채널팀 대리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브랜드 홍보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업적인 냄새가 짙어 오히려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예능 형식을 이용해 고객에게 쉽게 다가가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저희 방송은 브랜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는 예능일 수도 있어요. 첫째, 샘 오칠이라는 유명 연예인이 나온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둘째, 제가 개그를 하잖아요. 아재 개그.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다 예능 프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샘 오추리가 박 PD를 진짜 좋아해요. 네. 아재 개그 달인이다. 샘 오추리가 인정을 벌써 했거든요. 중독성이 있다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행에 민감한 증권사가 고객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예능 형식을 빌리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예. 앞으로 이런 형태의 증권 방송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증권사에서 콜이 오겠네요. 다른 데서는 안 올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는 안 올려나요? 대신에 다양한 업종에서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그렇군요. 일단 새로운 IT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증권 방송도 하게 되고, 그 증권 방송을 한 덕분에 또 저희가 기사에도 나오고,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희가 팟캐스트 진짜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벌써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해당 기사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PD님더러 얼굴 담당, 비주얼 담당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농담하신 거겠죠. 물어보세요, 농담인지. 이건 농담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용기가 필요한 곳이 있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 이 사건 뒤에 공익 제보자가 있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철저한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 제도 덕분에 그는 33년간 익명의 제보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지켜내는 일, 현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동참을 했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동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기왕이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최근에 육아 탓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인의 사연입니다. 동생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통화를 했대요. 예. 그런데 피부양 자격이 안 되는 이유가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이 적폐청산이 한창인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는 결혼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에게 피부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예, 한번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네, 이 피부양이라는 게 한문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거죠. 아빠가 직장에 다니면, 그렇죠, 자식들은 저절로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자식들은 피부양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부양을 당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 자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형제 자매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로소득 수준이 적합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피부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어허. 놀라운 사실은요, 형제 자매가 결혼한 적이 없으면 나이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내 형제 자매, 뭐 오빠나 형이나 이런 분들이 환갑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 근데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하면 10대든 20대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역차별일 수도 있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보통 형제 자매를 자신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을 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일부 강남의 졸부들은 한 명이 회사 다니면 그 밑으로 10명 이상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고 저는 믿고요. 보통은 형제 자매가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경우에 피부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결혼했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혼한 분들, 예. 이런 이혼한 분들도 어찌 보면 이렇게 소득이나 뭐 직업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분 같은 경우는요, 아기가 어려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럼 아기를 보통은 엄마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도우미분을 쓴다고 해도 이분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언니나 오빠나 동생에게 피부양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앞장서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족쇄를 씌운다, 차별을 가한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뭐 어찌 좋게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이 하는 건데. 오죽했으면 아기 딸린 여성분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쵸? 물론 공단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을 한번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결혼하면 다 경제력이 있나 보죠? 육아에 드는 시간과 비용만으로도 삶이 벅찬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죽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심정이나 배경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 하는 여성분들은 스스로 지역가입자가 돼서 월 최소 8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아니 뭐 8만 원이 어떤 분들한테는 껌값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8만 원이 엄청난 생활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구하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월 8만 원이라면은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가만히 있었답니까? 일단 이분이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로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하면은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겠어요? 이곳이 서울에 있는 금천지사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지사까지 전화가 가기 전에 고객센터 분이 전화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알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고객센터 분도 기준이 뭐고요, 원칙이 뭐고요, 월 8만 원 정도 내셔야 되고요, 6개월 동안 내지 않으시면요 병원에 가셔도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라도 한번 들어도 거의 1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애까지 있는데 네. 의료보험 안 되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기들은 또 사흘 걸려서 한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한 번 전화를 또 했는데 이번엔 이제 그 금천지사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사 직원은요, 해결책에 대한 조언 이런 거 없이 그냥 민원인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컸겠죠. 그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원칙이 그런데, 기준이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당장 자기한테 불리한 기준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기준 법 다 바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불리하니까 바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신한테 불리하면 모든 법을 다 바꿔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민원인한테 당신 잘못이야, 뭐 누가 이혼하래? 뭐 이런 투였던 거죠. 야하. 자, 그래서 이 지인분의 아까 가족분이 다시 전화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번엔 고객센터의 다른 직원분이 또 다른 답변을 해주십니다. 현실은 그런데요, 근데 아마 내년 8월쯤에는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자기도 잘은 모르지만 이혼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소득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형제 자매라도 피부양이 가능해지는 쪽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전에 소리 질렀던 그 양반은 이런 바뀌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야하. 그래서 그 분이 다시 그 지사에 전화를 합니다. 아까 그 직원이랑 통화를 직접 하고 싶다. 이분도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줬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을 테고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까는 왜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줬냐. 당신이 그 사실을 몰랐으면은 이거는 업무에 대한 태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봐야만 대답해주는 앵무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순간 전화를 끊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가 만약에 직접 이런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 분명히 이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다. 우울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게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라고 자책을 했을 것이다. 내 탓이요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거는 엄연히 법이, 시스템이, 그리고 이렇게 민원인과 응대를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일 뿐인데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아마도 자기 탓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다는 거죠. 어허. 아니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송파 세모녀 사건. 네. 그 사건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당신 잘못이요라고 이렇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송파 세모녀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이혼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을까. 그러니까요. 진짜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그런 분들 좀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인들도요, 이렇게 민원 상담 받는 분들한테 뭐 막말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양측이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화까지 하겠죠. 이럴 경우에 이 민원인과 대화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현실이 이렇지만 이런 대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일러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안을 한번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한 가족의 그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진짜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직무태만이죠. 그리고 저는 공무원분들이나 뭐 이런 공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저는 예전에 직접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당한 뭐 정부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유, 민원인 심정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죽겠어요. 이 법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저도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시간 뺏긴 일도 없고 얼마나 그럼 저도 편할까요? 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아유, 괜히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예. 좋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공감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보다는 공감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분이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2주 만에 답변이 왔어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보완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라면서 개편안을 또 보내주셨는데, 어허.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을 제외한 가입자는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법이 더 강화가 됐죠. 예. 하지만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 미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연령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만약에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의 태도, 이 컴플레인도 적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왔어요. 한편 공단 지사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해서는 귀하와 같은 불만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허. 주의를 촉구, 교육을 강화. 근데 이걸로 그런 분들이 바뀔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응대한 그 직원이 직접 그 민원인에게 사과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화 한 통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상조에 가입하면 뭘 준다, 이런 광고가 상당히 많죠. 맞아요. 제가 롯데마트 가니까 100만 원짜리 TV가 거의 공짜야. 그러니까요. 단 조건이 땡땡땡 상조 가입,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분은요, 2015년 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김치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다, 이 방금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매달 39,800원 자동이체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해당 업체한테 이 계약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월 납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상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냉장고 할부금이었대요. 그리고 5,500원이 상조에 들어가는 월 납입금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야. 보통은 이거를 반대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냉장고 할부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이 지금 1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나머지 할부금 다 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조 해약 환급금은요, 냉장고 할부 금액 이거를 제외한 약 9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은품이 무료라고 보통 생각하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해지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상조 상품 비용 낸 것도 아니라 냉장고 할부금만 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하.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요, 요 관련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상조 상품 이거 나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는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지할 시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가입할 때 확실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쩐지 가전제품 살 때 너무 많이 빼준다 했어.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조도 공짜로 운영하는 데가 아닐 텐데 왜 김치냉장고 또 박 PD가 얘기했던 TV 이런 걸 공짜로 껴주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소비자들이 망각하면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현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더 나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만 발령 내릴 게 아니라 이것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과장 광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조 회사 브랜드 그리고 이런 전자 양판점 이름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가입할 때 예전에는 그냥 막 가입하다가 요즘은 할부 원금 이거 반드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상조 가입할 때도 뭐 이렇게 뭐 냉장고를 껴준다던가 뭐 요즘은 그 안마기 껴주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랑 할부 원금이랑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부 원금이 아까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이 PD님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그냥 흰 우유가 더 좋아요. 저는 바나나 우유는 나름 좋아하는데. 그래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공 우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원유, 그러니까 흰 우유. 이 흰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뒤에 우유가 다 붙어 있잖아. 네. 근데 우유가 안 들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야하. 신기하죠? 28일 컨슈머 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 초콜릿, 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했더니 흰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 그러니까 4분의 1이었습니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 57%였어요. 오호. 원유가 전혀 없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무려 82%였다. 너무했네. 아니 그러면 이들 제품엔 도대체 어떤 우유가 들어간 거예요? 예. 환원유, 환원 저지방 우유, 혼합 탈지 분유, 유크림 이런 게 들어간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환원유는요, 탈지 분유에 물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흰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땡땡땡 우유 이런 것들은 유가공 음료수라는 거죠. 아하. 그럼 어떤 제품이냐? 조사 대상은요,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GS25,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우유 또는 밀크라는 이름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 가공유 28종, 그리고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는데 메일 유업이 만든 GS25 PB 제품 중에 신선한 스누피 초코 우유, 그리고 동원 F&B의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 우유, 여기에는요 흰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진하다며. 환원유가 더 진하다는 거죠. 아. 그 탈지 분유에 물른 거. 야하. 그리고 세븐일레븐 PB 중에서 동원 F&B의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탈지 분유, 유크림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형 마트에서 파는 것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습니다. 프로밀에서 만든 생과즙 블루베리 우유, 동원 F&B의 밀크 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 우유, 그리고 서울우유 딸기 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분명히 뒤에 우유란 말이 다 빼놓지 않고 넣어놨잖아.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우유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유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우유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저희가 3년 동안 해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 있잖아요. 법은 항상 기업 편이다. 어허.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라 할지라도요, 현행법상 우유로 표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공유도 우유다. 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어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서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컨슈머 리서치에 따르면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 명확한 표시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딸기나 바나나 우유를 별로 안 먹는데 우리 애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먹을 때 우리 애들도 이거 우유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빙그레에서 나오는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단지 우유라고 하는 거, 이 제품은 그래도요 원유 비중이 꽤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가격표를 보시면 다른 제품보다 비싸죠? 이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좀 복잡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보내주신 아주 감동적인 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 글을요, 저희 페이스북 친구가요, 한 음식점에서 봤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이게 크게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재밌게 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이 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저거 지키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실제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정유라가 탄 말 한마리가 세상을 바꿨다. 아하. 아니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 붙이고 싶은데요. 네. 박 PD의 아재 개그 한마디가 애청자들의 웃음을 줍니다. 웃음을 주면 다행인데요. 가끔 추위를 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더울 때만 하시면 되죠. 여름철에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뭐냐면요, 저희의 관련 뉴스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예, 그 덕분인지 저희의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원이란 통신사에서는요, 요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식상한 증권 방송은 가라. 증권사 예능 컨텐츠 전쟁. 이제 저희가 예능인으로 불리나 봐요.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일단 뉴스원 소식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요, 증권사들이 주식과 경제를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예능 토크쇼 형식의 팟캐스트와 영상 컨텐츠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딱딱한 증권 방송이 아닌 예능 형식을 채용해 고객에게 한 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자사 브랜드를 알리겠다는 목적이다. 이러면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요, 유안타증권은 지난 21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란 이름의 팟캐스트 방송을 선보였다. 기존 인기 팟캐스트, 저희가 인기 팟캐스트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진행자들과 협업해 진행하며 연예인 샘 오추리가 출연한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3개월간 업로드된 증권 방송도 하게 되고, 그 증권 방송을 한 덕분에 또 저희가 기사에도 나오고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희가 팟캐스트 진짜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벌써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해당 기사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PD님더러 얼굴 담당, 비주얼 담당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농담하신 거겠죠. 물어보세요, 농담인지. 이건 농담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용기가 필요한 곳이 있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 이 사건 뒤에 공익 제보자가 있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철저한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 제도 덕분에 그는 33년간 익명의 제보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지켜내는 일, 현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동참을 했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동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기왕이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최근에 육아 탓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인의 사연입니다. 어허. 동생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인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역차별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형제 자매를 자신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을 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일부 강남의 졸부들은 한 명이 회사 다니면 그 밑으로 10명 이상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고 저는 믿고요. 보통은 형제 자매가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경우에 피부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결혼했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혼한 분들, 예. 이런 이혼한 분들도 어찌 보면 이렇게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분 같은 경우는요. 아기가 어려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럼 아기를 보통은 엄마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도우미분을 쓴다고 해도 이분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언니나 오빠나 동생에게 피부양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앞장서서 이혼한 사람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통화를 했대요. 예. 그런데 피부양 자격이 안 되는 이유가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이 적폐청산이 한창인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는 결혼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에게 피부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예. 한번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네, 이 피부양이라는 게 한문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거죠. 아빠가 직장에 다니면 그렇죠? 자식들은 저절로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자식들은 피부양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부양을 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형제 자매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로소득 수준이 적합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피부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어허. 놀라운 사실은요. 형제 자매가 결혼한 적이 없으면 나이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내 형제 자매, 오빠나 형이나 이런 분들이 환갑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하면 10대든 20대든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방송하고 계신 분이시죠. 박종일 스마트 채널팀 대리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브랜드 홍보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업적인 냄새가 짙어 오히려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예능 형식을 이용해 고객에게 쉽게 다가가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저희 방송은 브랜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는 예능일 수도 있어요. 첫째, 샘 오칠이라는 유명 연예인이 나온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둘째, 제가 개그를 하잖아요. 아재 개그.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다 예능 프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샘 오추리가 박 PD를 진짜 좋아해요. 네. 아재 개그 달인이다. 샘 오추리가 인정을 벌써 했거든요. 중독성이 있다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행에 민감한 증권사가 고객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예능 형식을 빌리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예. 앞으로 이런 형태의 증권 방송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증권사에서 콜이 오겠네요. 다른 데서는 안 올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는 안 올려나요? 대신에 다양한 업종에서 아하.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그렇군요. 일단 새로운 IT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